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하나 살펴볼까요? 자,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. 여기에 긍정 대답이 51%, 부정 대답이 41%로 나타났습니다. 해당 조사기관 기준으로는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. 이 같은 여론조사 기관의 추이를 저희가 표시를 한 겁니다. 자,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 이유도 최근에 이렇게 추세가 좀 하락하는 지지율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요. 방송인 김어준 씨가요,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 연일 분석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그 분석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. 바로 핵심 지지층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통상 정부 지지율이 빠지는 건 모든 정부 지지율은 빠집니다. 어느 시점부터. 그때는 가장 먼저 약지지층, 새롭게 유입된 가장 충성도가 낮은 외곽 지지층부터 빠지는 게 단계인데, 그리고 코어 지지층은 마지막까지 버텨주고. 근데 지금 매우 생소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특별한 사건도 없는데 왜 코어 지지층이 빠지는 거지? 통째로 흔들리는 거지? 문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마지막까지 코어가 버텨줬던 거고,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코어 지지층이 무너지면서 임기 내내 고생했거든요. 자, 그러자 김어준 씨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른바 친명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.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협박하는 거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? 그 사람이 대통령 지지율 빠지는 거 핵심 지지층들이 지금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. 그 말은 우리 동의를 받거나 우리의 지지를 못 받으면 앞으로 더 떨어집니다 라고 협박하는 것으로 들었다는 거예요. 친명계에서는. 저도 친명계하고 똑같이 생각이 그래요? 되네요.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정청래 전 대표 전당대회 도와주느라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네, 강성 지지층이 중요하고 강성 지지층이야말로 민주당의 적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고 민주당을 지켜온 분들이고 네. 거기에 맞는 후보가 정청래 전 당대표다.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사실 제가 보기에는 김어준 씨하고는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. 코어 지지층이 빠져나간 게 아니고 네. 처음에 이제 이재명 정권 취임 이후에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했지만 그래가지고 결국 중도층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사실 지지를 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70% 이상 지지율이 나왔다가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또 지방선거 전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, 네. 뭐 정부가 시장을 이겨보겠다고 하는, 네. 그다음에 모든 것을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반실용주의, 반시장 정책 그런 게 있었고 공소 취소에 너무 진심인 네.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중도층에서 많이 이탈을 했다고 봅니다. 네. 그래서 서울에서 진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어준 씨의 저 판단은 대통령에 대한 모름지기 우회적인 협박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핵심 지지층,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라. 우리하고 대립하거나 척지지 말아라. 뭐 이런 협박으로 들린다. 사실상 지지율 빠진 거는 강성층이 빠져서 핵심 코어층이 빠진 게 아니라 중도층이 빠진 거다.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셨네요. 그래서 지금 김어준 씨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여론조사에 제가 아무리 봐도 어떤 부분이 핵심 코어층이 빠진 부분인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요?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근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 텐데 지금 빠지고 있는 지지층은 그러면 핵심 코어 지지층이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것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? 저 역시 그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하거나 또는 변경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는 좀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네. 지금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한 달 사이에
빠진 부분들 그 사이에 가장 큰 그 어떤 이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있었다면 네. 그건 지방선거에 밖에 없어요.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좀 이겼으면 더 이길 수 있었는데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. 이기지 못한 측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지금의 지지층 간의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함께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지지층 간의 갈등 이 얘기를 지금 짚어주셨는데요. 김어준 씨가요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을 향해서 이 갈등과 관련해서 강한 목소리로 또 비판을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실제로는 노무현 문재인은 엄마 아빠 한 가족 한 묶음인 거예요. 이들이 제가 반복해 얘기하는 민주주의 코어 지지층이에요.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기도 합니다. 이걸 문재인은 인기가 없구나 하고 때린 게 최근 1년간 유 이재명이 한 일이에요. 친문을 쳐내고 그 자리에 새로 유입되는 이들로 채우면 외연이 확장될 거라고 하는 셈법이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건 기본 산수가 안 되는 셈법이에요. 이것은 자해다. 일각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와 친청계 주도권 다툼이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당내 계파 갈등을 너무 부추기는 게 아니냐. 이게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제살 깎아먹게 하는 게 아니냐.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 관점이 있는데 그 해석의 영역이 이제 너무나 상이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민주당이라든지 뭐 보수의 지지자들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지한다. 그래서 이런 이재명의 브랜딩 네이밍이 된 것인데 김어준이나 뭐 일부 이제부터 같은 분은 이제 친문을 제거하고 네. 그 자리를 이재명이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약간의 음모론 같은 이야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, 뭐 올드 이재명도 웃기지만 예전에 지지했던 것과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다 같이 해서 모두의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이제 올드 이재명, 이재명 합쳐서 이제는 올 이재명, 모두의 이재명이 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친문, 뭐 친명, 뭐 친청 뭐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처럼 해버리니 약간 해석을 하고 거기서 대응하는 것이 너무나 크게 다른 것 같아요, 지금.